위기라는 선물. 위기란 불확실한 것이다. 더는 옛 방식이 먹히지 않고 아직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 나에게 있어 변화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했다. 기본적으로 치료사는 위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내담자와 상담을 거듭하며 변화의 과정에 동반하고 곁에서 내담자가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종종 내담자 중에는 어떻게든 그 위기를 당장 멈춰주기를 바래 치료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 두려움에 자신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이 심리는 더는 우울한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은 무엇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이 멈추고 몸의 컨디션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만을, 그것도 되도록 빨리 되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전부 다시 정상이 될 거라 믿는 것이다. 이때 만약 치료사가 당장 특효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심지어 치료사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불편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당신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크게 당황하고 실망할 것이다. 심리치료사로서 난 무엇보다 사람들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그 과정을 생생히 느끼라고 조언한다. 두려움, 공포, 고통, 무력감,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괴로워도 묵묵히 견디며 걷다 보면 언젠가 다시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렇게 한다고 덧붙이며 내담자를 격려한다. 심리치료사로서 지금까지 동반했던 여러 치료 과정과 개인적인 경험, 특히 두려움에 관한 것을 통해 오직 믿음만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구태여 해결책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시야를 막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자연스레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등장한 변화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에 대한 보상도 따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성장한 우리의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충만해질 것이다. 본성 혹은 허상 모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부모 혹은 우리 행동과 사고의 지침이 되는 관련 인물의 애정과 인정을 바란다. 이런 마음은 훗날 친구, 배우자, 직업적 및 사적 관계로 확장된다.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어떻게든 그 평가에 따라야 할 행동 양식에 정의를 내린다. 타고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받거나 혹은 거부당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를 통해 그것이 본성 모드든 허상 모드든 앞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방향이 결정된다. 앞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방식이 결정된다. 본성 모드인 우리는 타고난 본 모습 그대로 세상을 경험하며 함께 사는 주변인들에게 타고난 천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별도의 긴장감 없이 즉흥적이고 생동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허상 모드인 우리는 단편적이거나 추구하는 모습에 따라 생활하며 타인에게 그러한 모습만을 허용한다. 그런 만큼
유독 억제되고 통제된 분위기가 강하다. 허상 모드인 우리는 하나의 역할을 연기하듯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주로 의식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취하기도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허상 혹은 퍼포먼스 모드로 생활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퍼포먼스는 영어로 연기와 공연이라는 의미 외에도 성과 및 능률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퍼포먼스 던 유형은 성과와 연기, 이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성과란 정해진 시간 내에 한정된 에너지로 특정 결과물을 끌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연기란 대중 앞에서 특정 모습으로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성과 지향적이든 연기 지향적이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도한 결과물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쓰인 에너지가 문제가 된다. 인생에는 성과를 얻으려 연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산더미 같다. 이를테면 면접을 보러 갈 때, 상사 혹은 파트너에게 결과를 발표할 때,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 첫 번째 데이트 때, 특정 유치원 혹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배우자를 설득해야 할 때 등 일일이 예를 들자면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퍼포먼스 나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 앞에 특정한 모습을 연기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이자 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단편적인 한 부분을 의미한다. 퍼포먼스 나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몹시 유용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쟁취했다고 말하며 본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용적인 의미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퍼포먼스 나의 소유자이다.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치 측면으로만 평가하자면 자기 능력의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경향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단순히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인생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신체와 정신을 훈련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성향은 인생과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목표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성과 및 연기 지향적 성향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놓치지 말고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에서 무언가를 심사숙고하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오롯이 결과물을 얻는 데만 집중한 감정과는 처음부터 동기 자체가 다르다. 심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시행하며 올바른 자세를 통해 인체 구조 기능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작업인 보디워크에서는 심장의 양 측면을 관찰한다. 심장의 정면 및 내지 전체 흉곽 부위의 심장 공간을 상처받기 쉽고 약하고 섬세한 우리의 특성과 연결시킨다. 바로 여기서 결속 경험이 시작되고 경쾌함, 기쁨, 순수함, 정직함, 신중함, 공감 같은 특성도 그러하다. 여러분도 자신이 종종 구부정한 자세로 움직이거나 둥글게 말린 등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자세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여러분의 섬세한 부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 즉 등 뒤쪽 견갑골 사이 부근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도 누군가 다정히 응원하는 감정으로 견갑골 사이에 위치한 이 부분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마치 상대가 여러분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심장의 후면은 의지, 힘, 인내, 충성심 같은 특성을 담당한다. 이는 종종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심장보다 이성을 따르게 만드는 특성들이다. 머리로는 물론 우리가 계속 끈기 있고 충성스럽고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퍼포먼스 나가 시작된 원천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긴장감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반면 심장이 제대로 접촉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힘과 끈기를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균형을 유지하려는 심장의 양면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려면 무엇보다 공감과 신중이라는 케어 특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힘과 끈기처럼 드라이브 특성은 물론 여러분의 심장에 흔적이나 상처를 남긴 부정적인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패닉 특성도 필요하다. 마음챙김 훈련과 자기의 강화하기에 관련된 모든 연습에서 항상 심사숙고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또는 내 심장의 조언을 구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언제나 곧바로 취하거나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곧바로 얻지 못했다고 인상을 찌푸리며 발을 구르고 고집스레 외면하거나 극적인 광분 상태로 날뛰는 태도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몹시 철없는 대처다. 엄연한 성인인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할 줄 알며 때로는 충족할 수 없는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욕구 실현이란 즉각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으며 때로는 아예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욕구를 실현할 기회는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에 부합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때만 주어진다. 본질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은 욕구 충족과 어른스러운 대처보다 훨씬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심장과 제대로 접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심장이 말하는 욕구를 언제나 제대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장과의 접촉을 연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심장 명상 기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최소 10분 이상 명상하기를 권장하며 그 시간이 길수록 더 좋다.